이 엄마가 유부녀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니까 이 아빠 밑으로 출생신고 못 해줘? 아니 왜요? 태어난 거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자 선녀는 떠났습니다. 미처 혼인신고를 못한 나무꾼은 미혼부가 됐습니다. 나무꾼은 출생신고를 하러 갔지만 엄마가 없어서 안 된다며 거절당했습니다. 여기. 여기 자,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기획 창의 김도영 기자라고 합니다. 이 취재를 시작하게 된 게 처음에는 아동 학대를 취재를 하고 싶었어요. 모텔에서 애들이 시신으로 발견된다든지 뭐 화장실 같은 데서 아이를 낳아서 버렸다든지 아니면 학교를 안 보내고 집에서 데리고 있다든지 이런 뉴스들을 보고 저도 아이템을 처음엔 기획을 했었어요. 사실 흥미를 끌거든요. 프로그램에서 이 아이들의 실태도 좀 보여주고 싶고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근데 막상 아이를 키우면서 보니까 생활의 영역에서 아이들이 가져야 될 부분들,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부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미혼부, 미혼모 이런 분들을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미혼부의 아이들이 출생신고를 못한다. 그럼 버려진 애들인가 보다. 버려진 애들은 출생 등록이 돼요. 근데 얘네는 부모도 있대요. 부모도 있는데 신고가 안 된다. 신기하잖아요. 사실 처음에 신기했어요. 그래서 만나게 된 거거든요. 이름 김노을, 생후 20개월. 아빠와 둘이 사는 미혼부 가족입니다. 하지만 노을이는 법적으로 세상에 없는 아이입니다. 아빠 영환 씨도 법적으론 아들이 없습니다. 노을이의 출생신고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출생신고가 법원 가기 전까지는 저도 몰랐어요. 애 엄마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출생신고를 이제 하러 갔죠. 그 이제 주민센터로 하러 갔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제 딱 보니까 애 엄마가 남편이 있는 거예요. 다른 남편이 있던 엄마가 떠나자 노을이의 출생신고를 할 방법도 사라졌습니다. 주말에 힘드시겠다. 출산이 증명되지 않는 남자는 엄마 없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자는 내가 얘를 낳았다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내 몸에서 나오니까 1차적으로 남자는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남자 혼자서는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딱 질문이 나와요. 저도 똑같은 질문을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했어요. 유전자 검사. 유전자 검사라는 게 우리 드라마에서 보면 딱 보자마자 이게 내 새끼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빠가 확인이 되면 그 출생신고 아빠 밑으로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도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결과가 법률상 그 추정, 친생 추정이라는 것을 바로 깰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막 멘탈 나가요. 사람들이 왜 유전자 검사가 됐는데 그래서 내 새끼다 이렇게 나왔는데 안 되냐. 그만큼 우리 법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남자는 유전자 검사를 하고 다른 과정들, 왜 엄마를 찾을 수 없는지에 대한 과정들을 다시 또 입증을 해야 돼요. 사라진 사람을 찾는 게 개인이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는 드라마 속에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이 과정에서 뭐 다 빼고 이 어른들이 뭐 입증하고 재판하고 다 빼고라도 그럼 그 기간 동안 애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애는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애는 매일 커요. 하루가 다르게 크거든요. 그럼 얘는 그냥 방치돼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온 지 2달이 된 다은이. 엄마는 다은이를 낳고 2주 만에 집을 떠났습니다. 다은이를 돌보느라 회사를 그만둬야 했지만 아이의 출생신고가 안 되니 복지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주민번호 부여받아야 저희가 어떤 것이든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그거 된 다음에 출산 축하금 나갈 거고 양육수당 나갈 거고 아동수당 나갈 거고. 아이가 있는 분들은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아요. 낳으면서부터 시작돼요. 예방접종, 영유아 검진, 정말 낳으면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나라에서.
관리를 하고 그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될 것들도 있고 뭐 내가 먹이고 입히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네는 그 흔히 말하는 복지, 지원, 혜택을 하나도 못 받죠. 그건 뭘 의미하냐면요. 출생신고가 안 돼 있다는 건 나라에서 얘 존재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얘가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를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모르면요. 얘가 학대를 받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뭐 어디 가서 두들겨 맞는지 버려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댓글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는데 그 댓글 보고 지원도 남녀 차별하냐 이렇게 했는데 이 뭐 요즘 막 성 대결 이런 게 많이 나와서 그런 건데 지원을 남녀 차별한다 이렇게 보면 정말 답이 없고요. 일단은 수적으로 이건 뭐 사실이에요. 엄마들이 더 많이 길러요, 애를. 덜 버려요. 그래서 미혼모 단체가 훨씬 크고 지원도 그쪽으로 많이 몰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조금 사회 인식이 변해서 미혼부들도 좀 내가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많이 말을 해야 되는데 미혼모들은 그래도 이제 좀 자기 목소리를 내요. 내가 아이를 키우는 게 당당하다. 미혼부이신 분들은 아직도 많이 감춰요, 자기를. 미혼부 단체는 그런 큰 단체도 없고 후원을 받을 만큼 뭐 법적으로 등록된 단체도 사실 없어요. 그냥 개개인. 저희가 만난 미혼부 단체 대표님도 본인이 미혼부세요. 그래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도와주는 그런 정도의 단체인데 다행히 방송을 보시고 이런 일이 있는 줄도 몰랐다 내 주변에 이러면서 후원을 해주겠다고 이제 손을 들고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연결도 해드릴 수 있게 됐고 이미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의 품 그냥 외우는데 제가 한참 걸렸어요. 가볍게 그냥 아빠의 품이라고. 예. 네. 네, 반갑습니다. 김재한입니다. 장강준이라고 합니다. 네. 힘 닿는 데까지 저희가 좀 열심히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가 아이를 좀 내 소유물로 보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법 체계의 결국 문제도 아이 중심이 아닌 거거든요. 아빠한테 남자가 출생신고 하게 해줬다가 이 남자가 어디서 애 주워와가지고 내 아들, 내 딸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학대하면 어떡할 거냐. 그 누가 책임지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애 중심을 생각하면 출생신고 해주고 나라에서 관리를 빡세게 하면 돼요. 어른들 편하자고 만든 법이에요. 뭐 이 엄마가 유부녀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니까 이 아빠 밑으로 출생신고 못 해줘? 왜요? 이 엄마가 유부녀인 거하고 이 애가 태어난 거하고 그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이 애를 신고하면 이 엄마의 남편의 애가 돼야 된대요. 아빠는 여기 있는데. 왜요? 태어난 걸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프로그램 제목이 나 태어나도 될까요? 였어요. 저희 스텝의 공통된 제목 사실 방송에는 못 나지만 이렇게 되는데 애가 무슨 죄입니까? 아니면 낳지를 말든가 이런 제목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아빠는 여기 있는데 엄마는 없고 얘는 뭐예요 도대체?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나라에서는 일단 안 돼 출생신고 이렇게 얘기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 관리도 안 돼. 예방접종 할 수 있어요. 해준대요. 어떻게? 노숙자분들한테 발급되는 사회보장번호라는 게 있어요. 일단 이거 임시로 줄게 1년 동안. 주사 맞아야지. 왜? 주사 안 맞히고 어린이집 못 보내면 난리 나니까. 학대한다고. 나라에서 애 학대한다고 난리 나니까 임시방편으로 해놔요. 그 다음은요. 그 누가 책임지냐고요. 제가 이렇게 과하게 감정 몰입을 안 하려고 취재하면서 엄청 애를 썼는데 뭐 지금은 끝났으니까 프로그램이 나갔으니까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뭐 일개 기자가 떠든다고 방송 프로그램 한번 나갔다고 달라지는 건 사실 별로 없어요. 제일 뿌듯한 게 그나마 뭐 좀 미혼부 단체도 있다. 후원해 주시는 분도 한두 분 생긴다. 뭐 국회에서 누군가 하나 더 보고 뭐 법이라도 하나 더 발의를 해보고 미혼부 중에 뭐 누군가가 어떤 한 분이 나도 좀 내 목소리를 내보고 조그만 것들이 좀 변했으면 좋겠고 빨리 뭘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앉아서 회의는 맨날 해요. 국회 가면 회의도 하고 포럼도 하고 시위도 하고 맨날 하는데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게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됐네. 네. 됐어요? 됐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됐죠? 네.